자신이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짓밟아버린 사람의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오히려 따지며 위컴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며 몰아붙였습니다. 다하시는 자신이 겪었던 갈등을 솔직하게 그녀에게 말한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며 베넷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사실과 그런 집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하시를 거만하며 남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노라고 퍼붓자 그는 자신의 청혼이 어리석었다며 사과를 하고 떠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여러 달 동안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랐지만 그가 드러낸 오만함, 언니에게 한 짓에 대한 당당함, 위컴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 등을 생각하니 그에 대한 동정심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산책 도중 다하시를 만났고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고 사라졌는데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컴이 보여준 언행과 다하시의 편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위컴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자기 식구들의 교양 없음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제인과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인이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빅리를 열렬히 사랑함에도 그런 감정이 밖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해 그녀가 빅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엘리자베스는 외숙 내외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원래 목적지가 아닌 더비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더비셔가 다하시의 펜벌리 저택이 있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비셔에 도착하였을 때 외숙모는 펜벌리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고 엘리자베스는 혹시라도 다하시와 마주칠 수 있어 꺼렸지만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다하시가 현재 펜벌리에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펜벌리 내부를 안내하는 하녀는 다하시를 4살 때부터 모셨다며 그에 대한 칭찬으로 침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량하고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으며 소작인이나 하인 중에 그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거만하다 하지만 그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나왔을 때 엘리자베스 일행은 갑작스럽게 다하시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둘 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간단히 인사를 한 후 헤어졌는데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주책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았을지 생각하니 수치와 분노가 치물었습니다. 아오, 이 주책머리! 심란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차로 돌아오는데 다하시가 다가와 일행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내 다하시는 삼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의 태도가 다정다감해 엘리자베스는 놀랐는데 그런 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빅리의 가족과 자신의 누이가 올 것인데 누이를 그녀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돌아오는 길에 삼촌 내외는 다하시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평했습니다. 다음날 다하시는 누이를 데리고 엘리자베스를 찾아왔고 엘리자베스가 만난 그의 누이 조지아나는 위컴이 말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우 여자답고 우아함이 넘치는 성숙한 여인이면서 겸손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고 있을 때 빅리도 방문하였는데 역시 빅리와 다하시의 여동생 간에 어떤 특별한 호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빅리가 제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하시의 상냥하고 온화한 태도는 전날과 다름이 없었고 예전 같으면 안다는 것 자체부터 수치로 여겼을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엘리자베스는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위컴이 그곳을 떠나며 빚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다하시가 처리해주었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으며 엘리자베스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감정을 가졌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또 그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도 느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느끼는 감사함은 그의 청혼을 거절할 때 했던 자신의 매섭고 불쾌한 말과 온갖 부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다하시의 편지 내용 중 위컴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었으나 빅리에 관한 부분은 언니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위컴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다하시의 누이와도 관련이 있고 군대가 곧 철수하여 어차피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 그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디아와 친한 장교 부인이 군대가 이주하는 곳으로 리디아를 초대했고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리디아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서도 천방지축인데 혼자 남자 군인들 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베넷 씨는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며 리디아의 여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더비셔 여행 중 제인으로부터 리디아가 위컴과 야반도주를 했고 아버지는 런던으로 그들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고 있던 순간 다하시가 찾아왔고 엘리자베스는 자초지정을 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떠나는 다하시를 보며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외숙은 런던에서 리디아와 위컴을 찾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으로부터 두 사람을 찾았으며 위컴이 제시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며 두 사람을 런던에서 결혼시키겠으니 허락해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베넷은 어리둥절했으며 외숙이 치렀을 많은 돈을 앞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두 사람이 동거가 아닌 결혼을 한다는 것에 안도했고
베넷 부인은 리디아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위컴 부부는 뻔뻔하게도 베넷가를 방문하여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지내다 위컴의 소속 부대로 떠났는데, 엘리자베스는 리디아로부터 자신들의 결혼식에 다하시가 참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외숙모는 비밀로 하기로 한 일을 리디아가 실토해버렸으니 할 수 없다며 두 남녀의 결혼이 성사된 전말을 긴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다하시가 더비쇼에서 엘리자베스로부터 두 남녀의 야반도주 사건을 들은 즉시 런던에 가서 자존심을 구겨가며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두 남녀를 찾아냈고, 결혼 의사가 없는 위컴을 설득하기 위해 그의 빚을 다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으며, 이 모든 일을 외숙이 한 것처럼 하고 자신이 개입된 것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도움으로 위컴과 리디아가 결혼한 것에 대해 너무도 고마우면서도 결코 갚을 길이 없는 도움이라는 것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빅리가 네더필드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베넷가에 전해져 제인을 설레게 했으나 그녀는 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려 매우 애를 썼습니다. 빅리는 네더필드에 돌아오자 빈번히 베넷가를 방문하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다하시까지 함께 왔다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제인과 빅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제인과 빅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작스럽게 로징스의 안주인 캐서린 부인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다하시와 약혼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 물으며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엘리자베스를 다그쳤고, 엘리자베스는 황당해합니다. 사실 캐서린 부인의 딸과 다하시를 맺어주기로 엄마들끼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캐서린 부인은 당연히 다하시가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하시가 전혀 그와 격이 맞지 않은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그런 소문의 진원지는 경박한 콜린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느 때처럼 당당하게 그런 일은 없었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부인에게 굳이 말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캐서린 부인은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빅리와 다하시가 베넷가를 방문하였을 때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동생 결혼을 위해 애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놀랐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그녀를 위해서였으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으니 자신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예전에 청혼했을 때와 같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다하시가 베넷을 찾아가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그는 둘째 딸이 다하시를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는데,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넷은 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으며, 특히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식을 다하시가 성사시켰다는 것에 감동하고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넷 부인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장모가 되었습니다.